업그레이드 Your Life,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 베스트클래스 코칭 코치 서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방어기제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우리의 다양한 심리와 행동들을 방어기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어기제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는 너무 과할 때는 우리한테 오히려 문제가 되는 문제 행동을 낳기도 한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바로 가서 나 혹시 어디가 멍이 들면 백혈병인가? 혹시 이제 조금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혹시 암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확대 해석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병원을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자, 이런 건강염려증, 특히 요즘은요, 유튜브를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제 간이 진단법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듣다 보면 본인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지금 심각한가 보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요, 이 건강염려증의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증상들에 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어떤 신체적인 반응, 것들에 되게 선택적으로 주의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비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약간 멍이 든 건데 이게 진짜 되게 심각하게 나한테 치명적이야 라고 해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사실 진단 결과에 뭐 세밀하게 뭐 MRI도 찍고 CT도 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 결과를 믿지 못합니다. 네.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자, 이거 사실 이렇게 되게 조건화가 되는데요. 조건화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이, 나 어디 아파. 어디가 되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걱정, 동정, 관심, 지지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에서 나는 지금 아프니까, 나는 지금 컨디션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염려와 그 다음에 걱정을 좋은 변명이 되니까 본인이 그 행동을 뭐 해야 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이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행동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동정이나 관심이나 지지를 보여주네? 그러면 난 계속 아파야 되겠다. 그럼 계속 아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갑자기 코로나 상황에서 기침을 하거나 뭔가 콧물이 나거나 막 이런 게 되면 어떤가요? 코로나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막 찾아보면서 하나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되게 놀랍고 더 불안해지고 과몰입하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건강염려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염려증을 진단하는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의 어떤 병이나 또는 증상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요,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학적인 어떤 평가를 절대 믿지 않아요. 아무리 저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멀쩡해요, 괜찮아요, 스트레스가 좀 심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요. 그래서 병원을 쇼핑하듯이 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징적이고요. 또 이러한 증상이 근데 한두 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건강염려증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을 염려할 만큼 주의해야 될 때도 있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냥 본인만 신체에 문제가 있네, 이상이 있네, 라고 해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요, 계속 나 아파, 나 지금 심각하게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아, 이러한 핑계를 계속해서 대다 보면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파국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학업에 열중을 못 하겠죠. 오늘 아파서 결석해요. 아파서 조퇴할게요. 그리고 회사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를 시키면은, 저는 몸이 아파서요. 오늘 아파서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건강염려층에서 가장 위험한 게 본인 스스로의 어떤 과대한 어떤 민감함과 불안함이 반복이 돼서 이제 본인한테 심리적인 문제를 끼치는 걸 넘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일상이 깨진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혹시 건강에 매우 민감하고 매우 막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이제 조금 반응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동정이나 관심이나 지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좀 자신의 행동을 강화해야 되는 어떤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코칭님 SD 클래스 코칭에서는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방어 기제의 이야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에 주는 이야기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